대통령이 받은 외국 대사 선물도 챙긴 최순실입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선글라스에 백발 저 남성, 이복 오빠가까지 등장하면서 이 얘기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영수 원장님. 예. 외국 대사가 대통령에게 카드까지 써서 준 선물을 왜 최순실 씨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이 애국 선물한테, 이거 애국 정상들한테 정상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받은 거 이런 건요. 예. 국가 기록물. 그 국가 재산이에요. 그걸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게 대통령께서 저렇게 사적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 맡기셨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몰래 본인이 들고 나왔든 아니면 누구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누구 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던 그건 절도행위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국가 기록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고 이제 일단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퇴임 후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기록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인 유물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최태민 씨하고 해가지고 강남 사무실에 그 다른 방에 있었네, 유경재단 지하실에 있었네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성북동 그 지하실에 있었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 유경수 여사 여우 목도리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런 걸 최태민 씨, 최순실 씨 일가가 관리했다는 건 정설입니다. 근데 그 유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것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그냥 공동재산 같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지금 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왜 더 문제가 된 거냐면 지금 최순실 씨가 본인 재판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나는 민간인일 뿐이다. 내가 무슨 어떻게 국정농단을 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최순실 씨 집에서 외국 대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물이 들어있다? 이게 단순히 둘 간의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검찰이 제기한 이 증거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간접 정황 증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청와대 측에서 나왔던 최순실의 시녀에 불과하다. 나랑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다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대사 선물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니 시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대사 선물을 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저는 이걸 대통령께서 뭐 생각해서 그 선물은 최순실 원장님이 가져가세요. 뭐 저는 그랬을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거 받았으면 저걸 들고 퇴장했겠습니까? 대사한테 받은 거 옆에 수행하는 보좌관들 줬을 거 아니에요, 비서관들. 예. 그러면은 그 받은 그 비서관들이 그게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청와대 내에서 신고도 하고 어떻게 뭐 대통령이 가져도 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뭐 국가에다가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차이들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텐데 그러고 나면은 뭐 관저에 갖다 놓든 뭐 그 어디에서 하여간 보관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럼 그 이후는 그 뭐 정호성 비서관이 됐든 안봉근 비서관이 됐든 그 사람들하고 최순실하고 저는 알아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고리 사연방 통해서 최순실에게 그냥 간 겁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줬을 리도 없고 평생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대통령의 선물을 비서관들이 임의로 최순실한테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최순실이 싶어요. 주도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가지고 최순실 가는 씨가 거죠. 들어와서 뭐 내실이든 어디든 주요한 그 외국 대사들의 선물이 있는 걸 보고 욕심을 좀 냈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달라고는 안 해도 좋네.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다 달라는 얘기나 하고 대통령이 줬다고요? 대통령이 그럼 가져가세요 했을 때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제가 제일 큰 게 공사 구분을 못 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도 벌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대통령이 그런 외국에서 외국의 정상들이라든가 누가 준 선물은 그 값어치에 관계없이 공적인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걸 절대 외부로 뭐 가까운 사람에 있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건 내 거야. 내가 뭐 마음대로 줘버리면 되지.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사 선물까지도 최순실 씨에게 가고 원래 검찰 쪽에서 가부장적인 아빠가 최순실 씨라 했고 엄마 박근혜 문고리 사연방이 사촌 삼촌 뭐 이렇다 했는데 저에게 볼게 대사 선물 얘기는 그 사적인 공적인 영역이 무너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복 오빠 최재석 씨가 최태민 일가의 자산, 최순실의 돈, 대통령의 통장 뭐 이 얘기까지 하는데 특검이 포인트를 잡는 이유를 좀 간묘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특검에서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 참고인입니다. 뭐 과거에 이 최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아버지 이제 최태민 씨가 그 역삼동 자택에 금고를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양도성 예금 증서가 CD죠. 골드바나 땅 문서 등에서 한 1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1조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고 그게 지금 최순실 일가에까지 넘어왔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국회에도 그렇고 지금 이 특검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재산이 최태민 일가의 재산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과 혼합되어 있는 재산인지 쉽게 말해서 한 주머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뇌물죄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계속 지금 현재 입증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예. 한 주머니인 게 밝혀지는 순간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로 바뀝니다. 예.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뇌물죄가 되면 그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도 뇌물죄 입증이 훨씬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최태민 일가의 불법 형성 재산을 뭐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지적하신 그 최태민 씨의 비밀 아지트, 1조가 있는 비밀 아지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락거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그 최재석 씨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복 오빠의 주장이죠. 예, 주장이죠. 그러니까 최태민이 살아 있을 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그 어떤 직유가 있는 건 아닌데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지트를 오면은 그 방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다는 거죠. 예. 두 분이 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방 안에는 뭐 8평 규모인데 뭐 4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최재석 씨가 그 아버지인 최태민에게 뭐 물어봤을 때 저거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거다. 뭐 대통령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금고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아버지 최태민 씨가 빈말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유경재단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당시 이제 이사장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좀 희생하면서 일을 해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제 일장 연설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최재석 씨는 지금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태민의 재산에 대해서 최태민은 일정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거니까 니네들한테 상속될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최재석 씨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최태민 씨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최순실 그 자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복 오빠 최재석 씨 주장하니까 그게 다 최순독, 최순실 자기한테 안 하라고 다 이복 동생들한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재산도 최순실 자매 일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최재석 씨 주장의 요지인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이것뿐만 아니고 저기 보시면 저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백병대 지하 밀실에 이제 최태민 씨 일가 고가 명화들이 있는데 저는 미술 쪽 전혀 문외한인데 그래도 운보 김기창 화백은 다 알지 않습니까? 명화 400점 민영사님 저기 한 점당 수천만 원. 그러니까 최재석 씨 주장이 1조라는 얘기를 하나 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대통령 유물들하고 좀 비슷한 겁니까 저런 게 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유경수 여사 뭐 여우 목도리 뭐 이런 거 따로 이제 최순실 씨 일가에서 그 처분한 거 말고 지금까지 보고한 거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유물 포함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따로 최태민 씨가 지금 해서 모아놓은 건지 모르고 또 최태민 씨 거라고 하더라도 현금성 그 CD라고 하는 그 무기명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한 채권 이런 것에 유가증권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현금성 말고 이제 골동품들 예. 명화 그림 그것이 또 따로 수천억인지 지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다 합쳐서 조단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데 운모 김기창 작품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일테면은 명화 400점이라고 하는데 명화 중에 한 점이 르누아르 작품이 있다. 무슨 경제 정선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수천만 원 말도 안 되죠. 그냥 바로 005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저 고가의 그런 그 작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그럼 이곳을 자주 박 대통령이 찾아갔다는 최재석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뭐 내 물건이 있으니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금고 비밀 밀실에 뭐 금은보화가 많은 밀실에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렇게 방문 오면은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갔을 거고 아마 최태민 씨는 당신이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큰일을 할 사람이고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뭐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 큰일을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될 돈이 바로 이거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최태민 씨가 1970년대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만 해도 거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국봉사단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관절을 말고 집무실 금고에서 나온 돈만 해도 6억 원. 그 당시 6억 원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돈이고 또 관저에서도 많은 돈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것은 그때 전두환 정권이 손을 안 댔다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간 뒤에 최서석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돈 뭉치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현금을 세발 차로 용달차로 이렇게 날랐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왔고 그 후에 유경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형성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말하면 1조라고 최재석 씨가 그 의붓아들이 얘기한 대로 1조라는 돈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돈도 나하고 같은 재산이다. 말하자면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형성한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동지갑은 40년 역사를 공동재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최태민 씨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 비밀 그런 밀실을 방문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최순실 씨가 의료품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무슨 의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무슨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이라는 거 이걸 내놓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최태민 생전 사후로도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이 그때 이제 대장 노릇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최순실 자매들 사이에서 예. 그 운전기사 증언에 의하면. 그런데 최순실 자매가 이복 오빠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최태민의 그렇죠. 사망 사실을. 예. 그래서 한 2개월 후쯤에 알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태민 생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과의 그래서 분리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관리는 최태민이 해주지만 재산의 분리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평의 큰 규모 그 금고 안에 이게 영애님 겁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최태민이 사망하고 그 후에 그 돈이 2개월 동안에 최순실 자매가 뭔가 어떤 일을 꾸며서 재산 자체를 해외로 도피를 시켰거나 은닉을 시키면서는 대통령도 지금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다만 최순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을 수는 있죠.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주머니 설에 대해서도 조금 빈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만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다만 최순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나 보다 정도, 어디에 있나 보다 정도만 알고 있지 않을까.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미정수 원장님께서 그 옛날에 청와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6억 근거 말고 근거 하나 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아까 잠깐 그 그래픽으로 나왔던 지하 밀실에 금괴, 땅 문서, 명화 400점 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내려왔던 공동재산이 다 지금까지 왔는데 그 최태민 씨가 관리했고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특검이 조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순실 씨 일가가 갖고 있는 재산의 근원이 최태민 씨한테 그 근원을 좀 보면서 최태민 씨가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가를 쭉 보면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산으로 해가지고 같이 박근혜 큰형이하고 같이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보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망한 직후에 예. 그런 이제 근거는 이제 의혹이죠. 확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6억을 받았던 근거고 다른 하나를 박근혜 그 큰형에게서 최태민 씨한테 관리를 부탁했다. 지금 이런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관리를 부탁받은 그 금고, 그 나머지 보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75년 동안 새빵살이 살고 어렵게 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명품 명화, 이런 그 그림을 갖다가 보관하고 최태민 씨가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일테면은.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렇게 선물 받고 이런 사적으로 했던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태민 씨 의붓아들 조순재 씨 녹취록에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다.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서 동일하게 유사하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조순재 씨도 그렇고 지금 최재석 씨도 사실상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취지를 얘기했다는 건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최태민 씨가 관리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 정두원 의원도 뭐 최태민 씨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한 2, 3천억 정도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하나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예. 이건 좀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또 쓱 지나가게 나왔던 기사였는데 박근영 씨가 과거에 이제 자기 유학하던 시절에 지금 자기 언니는 이 은행에서 돈 붙이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 최태민 일가 쪽에서 자기한테 생활비를 보내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뭐 은행에서 뭘 하고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럼 누가 했겠어요? 그 관리를? 일상 경제적 활동을 다 안 한 거니까. 그렇죠. 일상 경제 활동을 박근혜 뭐 대통령이 다 안 했다면 그러면 최태민 그리고 그 밑으로 온 최순실 일가에서 관리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사실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다 찾아서 사실 이 연결고리를 찾기도 쉽지 않고 이게 뭐 역대 정권에 다 했다가 결국 실패했던 일입니다. 예. 특검에서 70만 원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한 주머니냐 아니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머니면 뇌물죄가 되니까. 뇌물죄가 입증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는 뭐 아버지의 1조가 있다고 뭐 얘기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최순실 자산 10조설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독일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 있다면 몰수하라. 이게 준비가 다 된 겁니까? 뭐 워낙 객관적인 증거,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뭐 내 거 아니라고 하는 뭐 좀 얼토당토하는 부인을 하니까 저 얘기도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해외에 있는 많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 실체가 없는 회사 명의로 돌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이름으로만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도 그런 이제 해외 재산 이렇게 은닉하는 거에 찾아내는데 그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를 뭐 보강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아마 저 최순실의 저 자신감은 페이퍼 컴퍼니로 그 재산을 관리해왔던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무기명 채권 이런 거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금고에다 잘만 갖다 놓고 있었으면. 예. 뭐 그런 자신감도. 그래서 뭐 여기 까만 한국에 금고, 있지 빨간 금고도 있었던. 예. 뭐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독일에 없다고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특검에서 뭐 70일 만에 재산 형성 과정을 다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그 뿌리를 알려면 돈의 뿌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최순득, 최순천 씨가 물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2, 3천억 재산이고 실제로 동산 말하자면 이런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금 또 이런 서화 이런 것들은 최순실 씨가 물려받았는데 이 부분이 훨씬 크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최순실 씨가 대장 노릇을 했고 그 후계자 비슷하게 했다고 하면은 최태민 씨는 당연히 이 최순실 씨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줬을 텐데 지금 그동안 드러난 것으로는 한 400억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압수수색 전에 최순실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전에 어디로 몰래 빠져나갔다는 그 빨간 금고와 검정 금고 이 금고가 어디가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 있는 재산의 어떤 행방을 추적할 거고 그러나 해외로 빠져간 부분 뭐 독일에 있던 그것이 스위스에 있던 리텐슈타에 있던 해외로 운익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찾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설사 그 재산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형성 과정을 예. 밝혀낸다는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그럴 수 대한 있겠네요. 증인이라든가 뭐 물증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거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특검이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이런 여러 재산 과정 뭐 1조든 뭐 명화, 금괴 뭐 이런 부동산 문서든 우리보다는 최순실 씨가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모르겠습니다. 국정 개입하느라 피곤했는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틈틈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짜증을 냈다는데 정말 바쁘긴 바빴나 봐요. 저 말이지 검찰 수사 결과에 특검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한테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적인 일로는 정호성 비서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행하셔야 될 국정의 일부를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표현을 보면 1% 미만이지 않겠습니까? 1% 미만의 그 정도의 국정을 신경 쓰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그래서 저걸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결국에는 최순실 씨는 사설 대통령으로서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을 거의 수행비서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김종전 차관. 그렇죠. 김종정 차관을 그리고 고영태 씨가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수행비서처럼 행동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면 장차관을 어떻게 수행비서처럼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한 1% 정도의 국정을 이렇게 신경 쓰시느라고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그걸 정호성 비서한테 문자로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답답한 게 뭐 짜증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전 비서관이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뭐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였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에 여기 출연해서도 아마 대통령이 그냥 뭐 최순실은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말 많이 하고 뭐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영 못마땅할 때 레이저 한 방 쏘면 최순실이 움찔하고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9년 전 그 녹음 파일에다가 녹취록에다가 지금 이 많이 이렇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 녹음된 파일들이 이제 새어 나오면서 보면 그게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잘못됐던 게 아닌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뭐 어떻게 대들겠어요. 대사 선물도 가져가는데. 네, 저거 나 가져갈게 이러고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하겠냐. 저는 이미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위치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비서관들이 저는 뭐 건들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국정 신경 쓰느라 머리 아팠다라는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도는데 예전에 저희가 전직 청와대 조리장을 채널에 단독으로 인터뷰했었잖아요. 그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임기 초에 들어와서 임기 초에 들어오고 언제 그 PF님 나오실 때까지 까지도 들어왔죠. 매주 그것도 일요일. 예. 일요일과 이제 무슨 뭐 어디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 전날 정도에 들어와서 평일에도 예, 무슨 특별한 뭐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물고리 3인방이나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이 안 되면 뭐 그 전날 오거나 했지만 보통은 일요일 한 저녁 시간쯤에 왔다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대통령이라고 했고 대사 선물도 챙겨가고 국정 신경 쓰느라 머리도 아픈 게 당연하겠죠. 이제 씁쓸한데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도 기자회견 한 전례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동네 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웃으면 안 되는데 참 보면 그래도 대통령 문고리 4인방 중에 브레인이라고 메시지는 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리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준비하라 이 얘기나 들었었네요. 정호성 비서관을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태를 안 내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비서관,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좀 폼 잡고 다니면서 내가 힘 세다 이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 전화도 아주 잘 받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순실 씨한테 하는 걸 봐서도 최순실 씨의 그런 지시에 대해서 거의 100% 받아들이고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대우를 했던 게 아니냐. 특히 뭐 최순실 씨가 뭐 저런 비서관 세 사람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 뽑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그 운전기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최순실 씨 사람이고 최순실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그 최순실의 운전기사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최순실 씨는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은 아예 무슨 비서관이라기보다는 자기 무슨 아랫사람으로 보고 뭐 마음대로 신경질도 내고 야단도 치고 뭐 뜻대로 안 되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말고 동네북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 관계자 수석 일과 또 나왔는데 목소리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대담을 듣지 않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네, 저 상황을 뒷받침해줄 만한 내용의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29일 날 이제 김 전 차관 공판 준비 기일이 한번 또 열렸었죠. 거기서 이제 김종 차관과 이제 최순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최 씨는 이제 장 씨가 운전하는 차를 한강둔치 서울 강남동 대치동 노상으로 몰고 간 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던, 이게 핵심이죠. 미리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을 태워서 차 안에서 지시를 했다. 길거리에서 기다렸다는 그러니까 거. 길거리에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기다리고 있고 차를 딱 대면 그때 차 안에 타고 그때 최순실 씨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나 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장 씨는 이제 장시호 씨입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과거에 뭐 팬더 아저씨라는 얘기도 쓰고 고영태 씨는 지금 뭐 수행비서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쓰는데 지금 딱 이게 수행비서죠. 우리나라의 차관이나 되는 분이 길거리에 서서 최순실 씨의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타서 지시사항을 들었다. 인사 문제건 문체부에 뭐 관련된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이건 그 지시를 듣고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으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고영태 씨가 수행비서라는 표현까지 쓴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사실 참담한 내용입니다. 예. 정리해볼게, 민영사님. 전 문고리 3인방 실세 중에 하나한텐 문자로 잔소리하고 차 태워서 지시사항 시켰는데 그 사람 현직 차관이 근데 왜 머리가 아픕니까?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돈이 입금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완전히 머리가 지끈지끈하겠죠. 이게 왜냐면은 언론사에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금년 지금 3월, 4월 이때부터 취재가 들어오면서 7월 달에 최초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전에 4월, 5월쯤에 낌새를 알아차렸겠죠. 물론 이제 그때 그 주고받은 문자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그 재구성을 해보면은 아무튼 최순실 씨가 신경 쓸 만한 일은 굉장히 많았고 그 일이 결국에 국정농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대사들이 준 선물까지 챙긴 최순실 씨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